남부리그죠. 제7권역 경기 시즌 5라운드 경기인데요. 호남대학교, 초당대학교 전반전은 미드필더 싸움이 정말 치열했던 전반전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정말 재미없는 미드필더 공방전이 계속해서 펼쳐졌는데 네. 일단은 후반 초반에도 그렇게 계속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어떤 팀이 먼저 골이나 슈팅으로 그 분위기를 깨느냐가 후반전 남은 시간에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초당대학교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숫자로 살펴보는 전반전 비교 분석입니다. 골은 보신 대로 양팀 모두 기록을 하지 못했는데요. 호남대학교가 4개 슈팅, 초당대학교가 3개 슈팅. 일단 슈팅 숫자 자체가 굉장히 적었던 전반전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유효 슈팅도 호남대의 유효 슈팅은 사실 골까지 연결이 됐어도 이상하지 않은 장면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놓쳤고요. 슈팅 유효 슈팅 2개 다 적은 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파울이 양팀 합쳐서 19개, 20개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뭐 시간으로 따지면 2분의 1골 정도, 1개 정도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양팀 미드필더 싸움이 치열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초당대학교 파울 보시면은 5개가 많죠. 12개인데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를 초장에 끊어버리는 전략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치열했던 경기였는지는 경고 숫자만 봐도 아실 수 있고요. 호남대학교가 옵사이드를 2개를 범했고 아쉬운 것은 초당대학교 코너킥이 5개나 되는데 한 차례도 살리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살리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슈팅까지도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점은 분명히 본인들보다 강팀을 상대할 때는 개선이 돼야 되는 점입니다. 자, 이다솔 위원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불게 되면 굉장히 강한 바람이 화면 보시기에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적응하기에는 굉장히 좀 애를 먹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는 바람이 초당대학교 진영 쪽으로 불게 되거든요. 그렇죠. 초당대학교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초당대학교의 선축으로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당대학교가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있고요. 호남대학교는 본인들의 홈 유니폼 색깔이죠. 주황색 상의를 입고 있습니다. 선수 교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허창수 선수인가요? 이 왼쪽에 위치한 것을 보니까 일단은 전명근 선수를 중앙으로 좀 돌린 것 같습니다. 자, 호남대학교는 성승규 선수도 보이고 있군요. 한 번에 길게 연결을 합니다. 저희가 선수 교체되는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벤치가 내내 조용했었는데 일단 서현욱 감독이 전반전 경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명의 선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성승규와 허창수가 들어갔고요. 빠져나온 선수는 또 일일이 또 번호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군요. 자, 지금도 이 공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세트피스거든요. 그렇죠. 무의미하게 흘려버리지 말아야겠어요. 자, 문전압까지 붙여줍니다. 자! 뒤로 흘려줍니다만 오른쪽 포스트를 벗어납니다. 초당대학교 후반전도 역시 첫 번째 슈팅은 본인들 것으로 가져가는군요. 어쨌든 이 슈팅까지 연결했다는 점은 전반전과 또 대비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면에서 유동민 선수가 많이 골도 잡아내고 도움도 많이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좀 아쉽지만 일단은 첫 번째 슈팅까지는 연결을 잘 시켜줬습니다. 자, 27번에 허창수 선수가 들어가면서 전명근 선수가 중앙으로 좀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전명근 선수의 자리에 있던 6번의 장조원 선수가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조원을 완전히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렸어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수비형 미드필더에 있던 자원을 또 한 명 뺐다는 얘기가 될 텐데, 자 지금 미스로 파울 물리지 아니거든요. 않았고요. 자, 페널티 올라옵니다. 안쪽 넘어가죠. 반대쪽. 그러나 수비가 좀 짧았어요. 머리로 일단 외곽을 걷어냈습니다만 위험 지역을 아직까지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자, 앞으로 짧게. 자, 이번엔 호남대학교의 반격 어떻게 전개가 되나 한번 보죠. 자, 전명근이 볼을 좀 쉽게 차려고 하다가 상대에게 볼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파울 아니에요? 자, 오늘 주심 웬만한 몸싸움은 불지 않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넣어줍니다만 지금도 잘리는 패스. 자, 사실 저런 상황에서 패스는 좀 지금 저 같은 결과를 좀 많이 나오게끔 선수들이 패스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길게 빠르게 줄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수비 뒷공간으로 연결이 돼야 수비가 부담스럽거든요. 네. 골까지 연결이 되려면 선수 발밑보다는 뒷공간으로 연결을 좀 시켜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호남대학교 이번에 왼쪽 좀 길게 가는데요. 깃발이 없어야 올라가는군요. 자, 이제는 아마 화면이 조금 더 좀 밝게 보인다고 할까요? 사진을 자주 찍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광이라고 하죠. 아마 화면에 조금 그러한 모습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햇빛이 반대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연결 좁은지요. 좋아요. 오늘 호남대학교 선수는 뒤꿈치에 눈을 달은 것 같습니다. 연결을 깔끔하게 되죠. 지금은 호흡이 좀 맞지 않았어요. 선수들이 저를 조금 민망하게 만드는군요. 연결이 깔끔하게 됐죠 하자마자 바로 패스미스가 나오는군요. 본인들 진영에서 아무리 공 잘 돌려도 소용없거든요. 상대 진영 올라갔을 때 마지막 패스에 좀 집중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패스 성공률보다는 상대 지역 혹은 위험 지역에서 패스 성공률을 또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이 단순한 점유율, 이 축구를 보실 때 가장 많이 빠지는 점유율의 함정에 빠지면 경기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지금은 패스가 조금 높았군요. 오늘 전명근 선수 여러 번 넘어지는데 한 번도 휘슬을 불지 않기 때문에 전명근 선수는 좀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서현옥 감독이 전형적인 원톱을 포기를 하고 전명근을 최전방까지 올렸는데 몸싸움도 계속 해줘야 돼요. 본인이 먼저 넘어져 버리면은 팀도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힐 패스가 들어가는데요. 이거 전명근. 옵사이드입니다. 깃발이 올라갑니다. 장세영의 옵사이드. 장세영이 왼쪽으로 갔네요. 이번에는 옵사이드 선언이 됐습니다. 포메이션 자체가 4-3-3으로 바뀌었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호남대학교는 전반과는 좀 사뭇 다른 포메이션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데요. 육안으로는 확연하게 구분하기는 좀 힘들어졌는데 네, 어쨌든 전반전과 전형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뒤죠. 이번엔 초당대학교. 초당대학교도 42분에 김주영 선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죠. 자, 정순이 올려줍니다. 넘어가는데요. 반대쪽. 이게 왼발에 앞에서 박선영 선수가 방해를 잘 해줬죠. 이번엔 성승규. 역시 후반전에 교체돼 들어간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박선영. 앞쪽 짧게. 허창수인데 상대 수비에게 막혔고, 이번엔 초당대학교. 자, 초당대학교도 빈 곳에 그냥 패스 주면 되거든요. 굳이 본인들이 오래 끌고 있으면서 호남대학교 수비할 시간 벌어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 축구에서 좋은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빈 곳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선수, 그리고 그 선수에게 들어가는 패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밖에서 관객들이 보기에도, 관중들이 보기에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선수들이라면은 능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바람이 갑자기 또 거세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왼쪽 넓은 공간. 다시 한번 크로스가 넘어갑니다만 조금 각도가 깊습니다. 지금 길게 한 번에 연결이 되는데요. 옵사이드 아니에요? 전명근 한번 접는 과정 조금 길었군요. 수비가 다급하게 외곽 처리. 윤기의 골키퍼까지 연결을 합니다. 재빠르게 던져주고 있는 허창수. 다시 한번 좁은 지역. 크로스가 넘어옵니다만 이번에도 깊어 보이죠. 경기 내용은 슈팅도 많이 기록되지 않고 있고 미드필드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재미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은 또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경기 자체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좀 어떻게 다르게 말씀드리면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또 골이 터질 수 있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에 깊숙한 곳까지 연결이 됩니다. 김태준 개인 돌파. 자. 연결이 되죠. 중앙으로 네. 뒤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장정원 왼발 걸렸습니다만 수비 벽 맞고 나오는군요. 지금 패딩이 좀 미스가 있었어요. 자, 호남대학교도 바람을 이제 등지고 싸우게 됐고 거기에 힘입어서 장주원이 후반전 첫 번째 슈팅은 중거리 슈팅으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비 맞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올라와서 아무 소득 없이 내려오는 것보다는 슈팅까지 연결을 하고 오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과감한 슈팅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문전 앞에서는 당연히 슈팅을 할 수 있을 때 슈팅을 해야겠습니다만 저렇게 중거리 슛을 계속해서 때리게 되면은 수비로서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지금 끊어냈어요. 이거는 조금 짧았습니다. 뭐 유효 슈팅으로 기록은 되겠습니다만 좀 욕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지금 한번 때려 볼 수는 있었는데 네. 자주는 보여주면 안 될 장면이에요. 박선영이 볼을 커트해내고 지금은 뒤쪽까지 가는데요. 뒤쪽에서 반칙을 좀 범했기 때문에 구도 경고로 주심이 경고를 줍니다. 자, 양팀 12번 끼리의 맞대결에서 초당대학교 12번의 곽인영 선수가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이죠. 인터셉트 잘 했고요. 뒤쪽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이 파울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손으로 미는 동작. 자, 그 위치 그대로 파울을 얻어낸 박선영이 직접 프리킥을 찹니다. 자, 호남대학교도 어쨌든 올라왔을 때는 슈팅까지 연결을 좀 해주고 내려가야겠습니다. 반대쪽에 5명의 선수가 있죠. 길게 넘어오면 헤딩! 헤딩! 수비가 머리로 먼저 걷어내는군요. 코너킥. 이 박선용 정말 잘 감았는데 수비가 잘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윤기혜 선수도 나올까 말까 순간 망설일 정도로 대단히 날카로운 킥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뒤쪽에서 보면은 그대로 골키퍼한테 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죠. 급격하게 휘면서 위협적인 킥으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선영이 올려줍니다. 반대쪽 헤딩! 이번에도 수비가 먼저 머리를 갖다 대는군요. 자, 지금은 파울이죠? 지금은 뒤쪽에서 좀 앉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역습 상황에서 초당대학교가 무서운 스피드로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박현우 선수가 좀 미리 잘라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경고도 받지 않았고 적절한 선에서 파울로 잘 끊어줬습니다. 밀고 올라가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노미노. 다시 한번 헤딩. 조금 전 그 프리킥 장면이군요. 정말 날카로운 킥이었는데 수비가 방해를 하지 않았다면 글쎄요, 결과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예리한 세트플레이 상황이었습니다. 윤기의 골키퍼가 얼었었거든요. 그렇죠. 골문으로 향했으면 또 위협적인 장면까지 연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볼이 그대로 흘렀고 장조원이 앞쪽으로 연결된 공. 이번엔 장세영이 다시 한번 중앙으로 연결합니다. 성승규 오른쪽까지 가죠. 이번에도 크로스 바로 넘어가는데요. 조금 뒤쪽으로 연결되면서 초당대학교가 손쉽게 볼을 가로챕니다. 지금은 좀 드리블이 길면서 패스미스가 일어났죠. 잘 돌아섰어요. 전명근. 지금은 이건 장세영. 자, 경고가 한 장 있죠? 상대 지역 한복판인데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주심도 구도 경고로 마무리 지었는데 카드 줄 수 있다라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몸싸움, 볼을 확보해내는 호남대학교. 호남대학교가 자기 지역 점유율뿐만 아니라 상대 지역에서의 점유율도 점차 높여가면서 공격을 이제는 주도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서현옥 감독이 장조원을 미드필더 뒤쪽으로 좀 내린 수가 지금 먹혀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반전에도 보여줬듯이 워낙에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뭐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려와 있다고 해도 그런 어떤 능력, 개인 능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구자철 선수와 비슷하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또 출신 학교도 똑같거든요. 보인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은 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외곽으로 나가기 전에 수비가 먼저 돌아서면서 볼을 확보하는군요. 이정원. 이정원이 반대쪽 길게 바라봅니다. 잘 봤습니다. 지금은 바람을 타고 쭉쭉 뻗어가는군요. 저런 건 이제 공이 살아서 간다고 하죠.
아마 본인들이 평소 연습할 때는 저 정도까지 날아가진 않았을 거예요. 정확하게 날아갔을 테지만 지금 또 바람을 등지고 싸우고 있는 호남대학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볼이 길게 날아가는 모습이 됐습니다. 윤기의 골키퍼가 다시 한번 또 길게 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볼을 받을 선수들도 깊숙이 내려가 있지는 않아요. 자, 킥이 많이 안 간다는 것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빠졌어요. 아웃입니다. 조금 전 그 화면에 정확하게 잡혔습니다. 호남대학교 9번은 김태준. 김태준도 사실 유리그 내내 잘 해주다가 왕중왕전, 특히 이 경희대와의 4강전에서 조금 부진하면서 팀이 패배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됐거든요. 네. 그때 부진했던 선수들이 오늘은 또 잘 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후반전 교체돼 들어갔던 김주영 맨 뒤쪽으로 연결해 주는군요. 이주영이 앞으로 길게 연결합니다만 패스미스. 장조원. 오늘 장조원의 뭐 왼발 오른발 할 것 없이 특히 오른발이 좀 날카로운 모습인데요. 이번엔 중앙. 성승규가 앞쪽 돌려주죠. 박선영 중앙으로 연결해주고 다시 한번 본인이 이어봤습니다. 잘 빠졌습니다. 들어가죠. 반대쪽에 한 선수 있고요. 오른발 골! 첫 번째 골! 역시 전명근! 자, 이렇게 되면 전명근은 남부리그 5경기 5골입니다. 한 경기당 한 골의 신화는 지금도 이어져 갑니다. 전명근! 지금은 물론 뭐 전명근 오른발로 잘 갖다 댔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 박선용 선수의 어시스트를 좀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풀사이드 어태커라고 하죠. 풀백이 올라가서 이 패스도 좋았고요. 여기서 욕심 부리지 않고 놀라운 순간 스피드입니다. 완벽하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전명근은 좀 뭐라고 할까요? 많이 넘어져서 파울이 불리지 않아서 속상했던 마음, 이 골로 충분히 달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자, 서현옥 감독이 후반전에 꺼내든 카드가 정확하게 적중을 했거든요. 이 화면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잡혔군요. 지금도 먼 거리에서 슈팅을 한번 또 기록해보는 호남대학교. 골 장면, 골 세레머니 하는 장면까지 보셨고, 지금 보는 이 선수가 오늘의 첫 골을 터뜨린 주인공입니다. 아직까지는 김성민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어요. 뭐 발재간이라든지 신장을 제외하면은 김성민의 10번을 이어받을 만하군요. 지금도 글쎄요, 골맛을 한번 보니까 욕심이 나나요? 지금 다소 좀 무리했던 동작. 물론 뭐 찾아온 하구들을 위해서 쇼맨십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네. 일단은 본인이 역할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좀 보여줘야겠어요. 이다솔 위원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멋있게 넣는다고 2골 주는 거 아니잖아요. 좀 뭐 멋있게 넣거나 강하게 넣는다고 2골 주는 거 아닌데.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냥 일어나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데 옆줄 바깥으로 일단 공을 내보냈고요. 지금은 어드밴티지 룰이 아니고 파울이 아니라고 선언을 한 것 같은데 피가 나나요? 그 사이에 초당대학교는 선수 교체를 합니다. 21번의 윤혜민 선수를 빼는군요. 아마 88번의 서승혁 선수를 투입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정순을 위로 올리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리고요. 조민우도 공격적으로 좀 올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전명근이 또 벌떡 일어나서 경기에 또 집중을 합니다. 두 선수 사이 오늘 박선영 선수는 뭐 공수에서 종횡무진 맹활약입니다. 인터뷰도 잘하는 선수인데 그렇죠. 오늘 경기도 잘해주고 있어요. 오른발! 지금도 왼발. 오른발이죠.
아하, 성승규까지 호남대학교가 확실히 기세를 올리고 있고 완벽히 살아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 경기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서현욱 감독이 꺼내든 카드가 초당대학교를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던지기로 연결해준 선수는 박선영이에요. 뭐 풀백이 수비 잘하고요. 예, 공격 가담 좋고 던지기까지 잘하면 뭐 사실 바랄 게 없죠. 자, 지금도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 전반전에 비해서 휘슬의 숫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경기는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초당대학교 선수들이 부드러워졌다기보다는 호남대학교 선수들이 이제 좀 잘 피해간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가 좀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초당대학교는 글쎄요 좀 무기력하네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연결하는 과정이 좀 초당대학교는 좀 답답합니다. 자, 연결됐어. 옵사이드. 좋아요. 지금은 깃발이 올라갔고 옵사이드 상황. 골키퍼와 부딪힘이 있었기 때문에 호남대학교 선수들이 거세게 한번 항의를 해봤습니다. 초당대학교는 전후반 통틀어 첫 번째 옵사이드가 나오는군요. 지금은 순간적으로 옵사이드가 아닌 것으로 봤었는데 일단은 깃발이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호남대학교 인조구장. 피파에서 공인받은 별 2개짜리 경기장답게 부심들이 옵사이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잔디의 무늬가 아주 선명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정말 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자로 촥 그어져 있는데 네. 옵사이드는 정말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장면인데 저희가 볼 때는 옵사이드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글쎄요 골키퍼가 공을 잡을 것이 확실시 됐기 때문에 도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좀 무리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초당대학교 연결이 잘 됐죠. 교체돼 들어간 김주영. 자 서승혁이죠. 올라와야죠. 넘어갑니다. 올라옵니다. 중앙으로. 그러나 깊었어요. 김정현 골키퍼가 처리를 합니다. 김정현 골키퍼도 작년부터 작년에 역시 또 주전으로 뛰었던 그런 골키퍼고요. 호남대학교를 권양리그 1위로 만들었던 호남대학교의 주전 수문장. 그만큼 감독의 믿음을 쌓고 있고 또 동료들의 믿음도 한 몸에 받고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 4강전 때 페널티킥 미스만 없었으면은 유리구 초대 챔피언의 자리가 바뀔 수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호남대학교 그 아쉬움을 올해는 김정은 골키퍼와 함께 좀 떨쳐버려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짧게 연결 정수준이죠. 이태현. 지금 잘 빠졌어요. 개인 돌파 끝까지 시도를 해봅니다만 좀 마지막 늦었습니다. 관문을 넘기질 못하는군요. 연결이 됐고 초당대학교 한 명의 자. 선수가 넘어져 있죠. 공을 버립니다. 네, 초당대학교 6번인데요. 김우영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아니야 경기장이 안 보여서 그래. 호남대학교 하구들이 자꾸 저희의 시야를 가리고 있어요. 앉으시면 됩니다. 서 계시지만 않으시면 돼요. 앉으면 저희도 보이거든요. 경기장을 가리고 있어서 말이죠. 특히 양쪽 코너플렉이 좀 보이질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리그의 특성이죠. 네. 팬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초당대학교 상대 지정 왼쪽을 파고들고 있는데 이번에도 중간에서 커트를 당합니다. 전명근. 드디어 전명근에게 파울이 풀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클래스가 다른 기술을 보여줬어요. 지금도 구두 경고로 일단은 마무리를 짓는군요. 본인이 죄인처럼 지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 장면만 보면은 꼭 전명근 선수가 혼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볼을 뺏어낸 후에 여기서 고급 기술 보이죠? 이 턴 동작에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뒤에서 밀면서 마지막에 또 유니폼을 잡아당기는 모습이었고요. 장조원 볼을 뺏겼습니다. 자 초당대도 지금은 역습 한번 나와 봐야죠. 속도가 중요할 텐데요. 좋은 태클이군요. 박선영. 자, 지금 옵사이드 아니에요? 뚫렸어요.
아! 지금은 오른쪽으로 갔어야죠. 욕심을 내도 좋은 장면이었는데 에, 주변에서 때렸어야지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만큼 아쉬운 장면입니다. 호남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찬스 못 살리면은 언제든지 초당대학교한테도 한 번은 기회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빠졌어요. 몸싸움 이겨냈죠. 다시 한번 중앙으로 슈팅까지. 연결. 이거는 좌우를 좀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일단 상대 실수로 다시 한번 찬스를 얻어가는 초당대학교 서승혁. 자, 여기까진 좋아요. 자 서승혁이 장주원을 앞에 두고 크로스 넘어갑니다만 장주원이 잘 마크를 해주는군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자, 지금은 전명근이 또 경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초당대학교 프리킥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골이 터지지 약 10분 정도가 이제 지난 상황인데요. 호남대학교가 되려 골 넣고 분위기를 좀 뺏겼어요. 전명근 자, 안쪽 아니라고 봐야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가고 있고 공격세 수비 둘. 자, 이거는 이제 좀 불이 붙는 것 같은데. 네. 자 초당대학교도 이번에 잘 빠져나갔죠. 수비수와 공격수자가 똑같습니다. 정수원. 오른쪽에도 있죠. 자 오른쪽까지 연결이 됐죠. 서승혁. 지금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그만큼 호남대학교가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다고 봐야겠어요. 그렇죠. 이 공격으로 올라왔던 선수들이 어느새 또 다시 수비 쪽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크로스 넘어가죠. 그러나 초당대학교 발에 맞기 전에 수비가 먼저 걷어냈고요. 다시 한번 뒤쪽 짧게 연결합니다만 발을 쭉 내밀면서 자칭 파울 아니죠. 어드밴티지 룰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성승규가 왼쪽으로 연결을 합니다. 왼쪽에서 두 번의 헛다리 짚기를 써봤습니다만 속지 않고 이번에 초당대학교 다시 한번 역습. 양팀 스피드 경쟁을 벌이는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마냥 뒷공간으로 때리면 공격수도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거든요.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정수원 선수가 근육 경련이 일어난 것 같은데 글쎄요. 정수선 선수가 빠지면은 초당대학교 답이 좀 안 나올 것 같은데. 강일환 감독이 뭔가 그라운드 안에 있는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호남대학교 24번 성승규를 빼고요. 4번인가요? 4번에 박현우 선수를 투입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라운드에 동명이인이 뛰게 됩니다. 성승규가 교체 후반전 시작하면서 교체대에 들어간 멤버인데 이렇게 되면 호남대학교는 31번의 박현우 그리고 4번의 박현우 두 명의 박현우가 뛰게 되는군요. 글쎄요. 어느 선수가 큰 박현우, 작은 박현우 이렇게 불릴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두 선수가 같이 그라운드에서 뛰게 되겠습니다. 4번의 박현우는 3학년이고 31번의 박현우는 2학년이군요. 지금 들어간 박현우가 큰 박현우라고 불릴 것 같습니다. 한글로는 동명이인입니다만 한자로는 좀 다르군요. 앞쪽 김태준 뒤쪽에서 살짝 걸렸습니다. 이태현. 반칙을 당하는 선수도 지칠 수가 있거든요. 호남대학교는 빨리빨리 자 이제 지금 글쎄요. 지금 공이 떨어진 저 부분이 저희와는 거리가 가장 먼 곳이거든요. 사실 정확한 위치를 좀 파악하기는 힘들었습니다만 수비가 무난하게 좀 걷어내지 않나 싶었어요. 그렇죠. 그냥 깔끔하게 걷어냈어야 되는 장면인데 하마터면 또 실점까지 연결될 뻔했습니다. 교체를 해주는군요. 정순이 나갑니다. 정순이 나가고 22번에 신명권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초당대학교 특히 강일환 감독으로서는 구상했던 전략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될 텐데요. 말 그대로 지금 차포 다 뗐거든요. 호남대학교 상대로 앞으로 남은 시간도 그리 유쾌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많이 우려가 되는 초당대학교인데
지금은 나갔어요. 나갔다고 깃발이 또 힘차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저희 보시면 이승호 씨인데요. 이승호 씨의 깃발 올리는 소리는 저희 중계석까지 아주 힘차게 들립니다. 박선영 길게 수비가 머리로 걷어냈고 다시 한번 수비가 걷어낸 그 위치죠.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승호 심판인데 저분의 깃발 올리는 소리는 정말 힘차게 저희 쪽에서도 들려요. 지금은 밀고 올라와야 할 텐데 태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주고 자, 지금은 앞으로 달려가 봅니다만 김정현 골키퍼가 길게 처리를 합니다. 자, 윤기혁 골키퍼도 길게 연결을 했어요. 윤기혁 골키퍼는 굉장히 길면서 또 정확한 킥이에요. 이 발이 굉장히 좋은데 계속해서 자, 머리로 뒤로 넘겨봤습니다만 좀 여의치가 않군요. 이건 파울 아니죠? 크로스 넘어갑니다. 오버헤드킥! 멋진 이게- 슛! 김정현 골키퍼가 몸을 날려 막아냅니다. 자, 이걸 발에 맞춥니다. 글쎄요. 맨체스터 더비에서 나왔던 루니 오버헤드킥보다 훨씬 멋있는 오버헤드킥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거는 공이 속도 자체가 달랐거든요. 그리고 사실 뒤쪽으로 오는 거였잖아요. 자신의 머리 뒤쪽에서 넘어오는 공이었는데 이게 안타깝게 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공이었는데 더더군다나 또 자신이 쓰는 발이 아닌 왼발로 맞추었어요. 자, 지금은 뒤에서 들어가는 백태클 형태가 됐기 때문에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42번 김주영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람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불고 있고요. 햇빛은 또 구름 속에 숨은 그런 모습입니다. 내일 또 큰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어요. 내일 또 챌린저스 리그 경기들이 펼쳐질 텐데 네. 전국적으로 수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일 저희의 중계도 아마 또 수중 중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수원공고에서 펼쳐졌던 대통령 금배가 또 생각이 나는군요. 물이 아주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수원공고였습니다. 저희가 그 경기 개막전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렸었는데 지금은 좀 뒤쪽인데 연결이 어쨌든 잘 됐어요. 강병하죠. 다시 한번 툭 찍어 차주는데요. 헤딩. 김정현 골키퍼까지 안전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수비의 조직력, 집중력, 호남대학교와 초당대학교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골이 난 장면은 호남대학교가 잘해서 넣었거든요. 네. 어쨌든 수비 라인이 좀 흔들리면서 실점을 했고 호남대학교 아직까지는 수비 라인 단단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볼을 가로채려고 시도했던 박선영 선수의 움직임이 좀 예사롭지가 못해요. 지금도 집중력 끝까지 발휘하면서 상대 발에 맞추고 나가는 모습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분들 좀 앉아주셨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당대교 볼을 따내죠. 좁은 공간 일단 걷어냈고 다시 한번 좁은 지역에서 전방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멀리 나가지 못한 공. 자, 이거는 경고죠. 김태준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자, 지금 이 김태준 선수가 깜짝 놀랐어요. 뒤에는 전명근 선수가 근육경련이 일어나서 또 쓰러져 있고요. 파울을 당한 노민호 선수는 경고 줬는데 경고 왜 안 주냐고 또 항의를 한번 이 장면에서 해봤습니다. 인터셉트를 했고 발을 완전히 걷어차는 모습이었군요. 이런 장면은 선수들이 조심을 좀 해줘야죠, 서로. 지금 넘어져 있는 선수는 노민호 선수인데요. 피하려고 점프를 했다가 다리에 걸렸기 때문에 정말 높게 솟구쳤다 떨어졌습니다. 하프타임 때 호남대학교 학우들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경호학과 학생들이 나와서 다양한 낙법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축구 선수들도 낙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어린 선수들은 특히 다치지 않기 위해서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 네. 무엇보다
선수들 골 넣고 앞선 학생들이 보여줬던 골 세레머니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헤딩. 좀 자, 올랐어요. 아, 다급하게 걷어냈습니다만 사실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뭐 아크로바틱하게 걷어내기는 했는데 본인들 문전에서 공이 루즈볼 상태로 계속 놀았어요. 네. 이번에 김우영 일단 사이드 쪽으로 내줬고 다시 한번 중앙. 왼쪽에 박영. 돌아가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중앙으로 연결한다는 것이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군요. 지금 돌아서지 오늘 못했고요. 서승현 자, 여기까지 연결이 좋습니다. 됐습니다. 안쪽 아, 뒤쪽으로 내준다는 것이 조금 강했죠. 지금도 몸싸움이 좀 거칠게 일어난데 자, 경기는 옵사이드 그대로 아닙니다. 진행이 됩니다. 자, 땅볼로 연결이 크로스 됐어요. 자, 잘 잘 돌았어요. 잡아놨죠. 오른발. 자, 수비가 슬라이드 잘 막고 다시 한번 슬라이딩. 자, 이 두 선수가 한 골을 막아냈습니다. 정말 몸을 던져 막아내는군요. 멋진 터닝을 보여줬던 조민우. 전반전의 위치보다 후반전의 위치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조민우입니다. 이번엔 연결이 조민우. 되나요? 올라가죠. 헤딩! 골! 빠르거리 터집니다. 노민우! 수비 선수인데 공격 쪽에 올라와서 동점골을 터뜨려냈습니다. 초당대학교가 후반전 이대로 그냥 물러서지 않는군요. 그렇게 코너킥 기회를 살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노민 선수가 얘기를 들었어요. 뭐 그 전에 이 코너킥이 워낙 좋았고요. 노민호가 혼자 솟구치게 호남대학교 수비들이 그냥 놔두었군요. 이건 뭐 엄청난 점프력을 보여줬습니다. 워낙 신장도 좋은 선수인데요. 호남대학교는 선취골 터뜨리고 오히려 분위기를 자꾸 내줬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분위기를 좀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주환이 외곽으로 처리를 할 때 수비가 잘 걷어내는 모습. 골 세레머니까지 보셨는데요. 바로 이 선수가 교체돼 나간 정순을 대신해서 캡틴 완장을 차고 있는 동점골의 주인공 노민호 선수입니다. 초당대학교는 물론 가장 강팀이고요. 원정이었지만은 오늘 경기 쉽게 내주면은 리그를 좀 힘들게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동점골까지 터뜨려냈어요. 전 좀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뽑아주고 계시길래. 호남대학교 선수들이 분발을 좀 해야겠어요. 네. 저분들의 집중력을 그라운드로 돌려야죠. 앞으로 재빠르게 연결해줍니다. 김태준 툭 쳐놓고 달리는군요. 빨라요. 중앙에 올라와야죠. 선수가 있죠. 뒤쪽 오른발 이게 넘어가는군요. 장세영의 홈런성 슈팅이었습니다. 축구에서 야구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태준이 완전하게 본인이 골마우스까지 완전히 만들어줬는데 그렇죠. 여기서 절묘하게 빠져나오는 장면까지 잘 잡혔군요. 자, 여기서 완전히 꺾어주는 데까지는 좋았거든요.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줬던 김태준이 연결해줬습니다만 장세영이 차기 직전에 바운드가 좀 불규칙하게 튀면서 바로 앞에서 튀어 올랐네요. 인조잔디가 좀 덜 하긴 한데 어쨌든 불규칙 바운드가 있거든요. 그렇죠. 본의 아니게 또 반려구를 하게 됐어요. 헤딩 앞쪽. 자, 호남대학교 선수들이 동점골을 내주고 좀 정신을 차리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자, 초당대학교도 만회골 터트린 다음에 분위기 밀려면 호남대학교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호남대학교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빨라요. 호남대학교 양쪽 윙백들 그리고 양쪽 측면을 맡아보고 있는 미드필더들 대단히 빠른 스피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군요. 자, 요분들이 제가 앉으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분들입니다. 호남대학교도 물론 뭐 코너킥 개수 자체에서는 초당대학교는 많이 얻긴 했었는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 슈팅까지 연결을 좀 해야겠습니다.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박현우. 작은 박현우입니다.
아, 넘어가죠. 반대쪽 길게 넘어가는데요. 헤딩! 윤기의 골키퍼가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경고가 나오나요? 경고가 나오겠죠? 자, 27번이군요. 허창수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뭐 경고를 받긴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정원의 헤딩 인상적인데요. 물론 잘 맞췄어요. 윤기의 골키퍼 정면이기는 했는데 그동안 세트피스에서 계속해서 좀 밀렸거든요. 네. 일단 머리까지 맞추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고 있군요. 박현우의 긴 코너킥. 자, 여기서 놀라운 점프력으로 맞춰내요. 전명근 선수가 안 되겠다는 교체 사인을 좀 보내는군요. 벤치 쪽으로. 이 근육 경련은 한 번 올라오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주 왼발인데. 패스 좋아요. 몸싸움을 일단 이겨냈고 초당대학교가 기세가 무섭습니다. 자, 슈팅까지 가야죠. 이태원이죠. 오른발! 이번에도 뜨는군요. 윤기의 골키퍼가 또 저기까지 나와서 상대 선수지만 또 경련이 일어난 것을 응급치료를 해줍니다. 전명근이 첫 골을 터트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골 욕심을 조금 내면서 누가 봐도 좀 저건 좀 욕심이 아닌가라는 그런 장면을 몇 차례 만들어냈었는데 호남대학교의 어떤 공격의 주축이었던 것만은 분명하고 정말 좋은 활약을 전후반 내내 보여줬습니다. 자, 결국에는 서현옥 감독이 본인을 최전방까지 올렸고 골로 보답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제 몫은 다 하고 경기장을 빠져나갑니다. 도저히 못 뛰겠다는 신호를 안으로 넣었고 아마 서현옥 감독이 또 마지막 교체 카드를 이제 쓰게 되겠죠. 자, 반대쪽에 이게 이거는 또 뒤로 가는군요. 오늘 초당대학교는 이 패스 이렇게 연결되는 패스가 뒤로 가는 것이 좀 못내 아쉽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 어드밴티지 룰이 적용이 됐는데 그 이후에 경고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 장면은 조금 좋지 못한 위험한 곳에서의 파울입니다. 장조원. 지금 규칙 위반이 2번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더 심한 반칙 그리고 공격자에게 더 유리한 위치에서 프리킥이 주어지겠습니다. 전명근을 대신해서 들어오는 선수가 있군요. 26번인가요? 이진영 선수로 보이는데 38번이군요. 38번에 김병철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김병철 선수는 수비 자원으로 보이는데요. 자, 지금 이 장면은 초당대학교로서도 놓칠 수 없는 정말 좋은 찬스입니다. 이제 후반전 정말 남은 시간 얼마 없거든요. 추가 시간 포함해서는 5분 정도 남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 기회 살린다면은 오늘 경기를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자, 글쎄요. 물러나는 거리로 봐서는 직접 슈팅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김우영입니다. 김우영 오른발 높군요. 호남대학교도 급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지금 마음이 더 급한 거는 호남대 쪽이거든요. 그렇죠. 자, 빠졌어요. 이게 빠지면 위험할 텐데요. 그러나 접고 수비가 잘 걷어냈고, 자, 넓은 공간. 그러나 수비가 걷어냅니다. 박선영. 슛 안 하면은 골 못 넣어요. 두드려야 열릴 것이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에는 물잔에 물이 넘치기 위해서는 물이 계속 쌓여야 되거든요. 포인트도 정립이 되었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슈팅 찬스, 슈팅 거리가 나면은 적극적으로 좀 슈팅까지 연결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득점이 쌓이는 것이죠. 일단은 공중전은 호남대학교 수비들이 좀 유리해 보이는데 세컨볼을 노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깊습니다. 좀 깊게 들어갔고 김정현 골키퍼가 길게 한 번에 연결하는데요. 바람을 타고 계속해서 공이 살아서 상대 문전까지 갑니다. 자, 지금 양팀 골키퍼의 볼 처리 모습에서 양팀의 지향점이 보이죠?
초당대학교는 이 경기 그대로 끝나도 사실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초당대학교가 골 찬스가 났을 때 슈팅을 아낄 이유는 전혀 없죠. 그렇죠. 오늘 경기 이기면 원정에서 조 1위 팀 잡는 거거든요. 대어 잡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권영리그에서 좀 더 편하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또 조 1위까지 차지하면은 시드 배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앞쪽으로 넣어줬습니다만 지금은 킥하는 발에 대한 파울이 있었죠. 자, 저희 시계로 남은 시간은 1분 5초 남았고요. 추가 시간은 대기심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2, 3분 안팎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올 시즌 초반 유리그 챌린저스 리그 통틀어서 워낙 버저비터가 많거든요. 아하.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하지 않으면 두 팀 중에 한 팀은 그대로 승점 하나도 못 얻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축구에서 버저비터 보기가 정말 힘든데요. 버저비터라는 용어가 생기게 된 농구도 사실 버저비터 보기는 쉽지 않은 장면인데, 일단은 왼쪽으로 연결하는 초당대학교 최병두죠. 자, 연결이 맞겠죠? 됐어요. 받았어요. 곽인영! 아하, 그러나 왼쪽 금을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곽인영. 자, 지금 호남대학교 글쎄요, 서현욱 감독 표정이 좀 궁금한데 경기 잘 하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계속해서 얻어맞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만의 골이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졌군요. 좀 길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근육 경련이 난 선수들이 좀 많았는데 그게 네. 좀 적용이 됐어요. 조민우. 그러나 이번에는 김정현 골키퍼가 처리를 하는군요. 자, 이번에도 길게 가는데 동료 선수 등에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헤딩 안쪽. 이번에는 호남대학교 볼을 가져가는데요. 반대쪽 길게 보죠. 그러나 중앙에서 이태현이 잘라냅니다. 수비수 이정원이 밀고 올라가는데요. 자, 연결을 하고 본인은 문전 앞으로 좀 올라가야죠. 허창수. 그러나 허창수가 볼 처리가 좀 미숙하군요. 자, 수비 숫자 공격 숫자 똑같아요. 그러나 좀 주춤주춤 하면서 공격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정원이 빠진 자리를 한번 노려볼만 했었는데요. 이번엔 김태준. 자, 김태준은 1대1 돌파도 되고 장세영은 오른쪽으로 나가죠. 허창수군요. 올라와야죠. 허창수 넘어갑니다만 좀 길어요. 일단 장세영이 잡아냈습니다. 그러나 데인바우가 좋군요. 일단 코너아웃 되기 전에 볼을 살려냈고, 다시 한번 앞쪽. 그러나 장주원이 밀고 올라가죠. 자, 연결됐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한번 접고 아, 넘어가는데요. 이게 골키퍼! 천금 같은 찬스. 정말 그보다 더 격한 표현은 없을까요? 만금 같은 찬스를 놓쳤습니다. 여기서 득점이 됐으면은 추가 시간 2분 남은 상황인데. 조민우. 자, 지금 이것은 이거는 퇴장까지도 주어질 수가 있는데 일단 경고를 끝났어요. 끝나는군요. 조민우가 정순이 나간 그 자리를 아주 잘 메꿔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쨌든 김정현 골키퍼가 선방을 해낸 셈이 됐어요. 자, 지금은 지난주 챌린저스에서 경주가 넣었던 골처럼 빨리 진행을 해서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호남대학교 선수들은 정신 집중 바짝 해야 되고요. 초당대학교 마지막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살려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심이 휘슬 불고 차라고 얘기를 했고 벽을 조정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휘슬이 불리고 나서 프리킥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민우의 왼발, 그리고 6번의 김우영은 오른발입니다. 조민우가 첫 번째 골을 도움을 줬었는데 왼발 감각도 좋고요. 조민우의 왼발이 사실은 저지하면서 더 좋은 각인데요. 조민우가 김우영 차겠죠. 지나가고, 조민우! 정면입니다. 정면. 자, 추가 시간 이제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호남대학교는 앞으로 붙여야죠. 다시 한번 높게 또 길게 가는데요.
헤딩. 아직 주인 없는 공입니다. 다시 한번 헤딩. 지금은 장세영이 손을 쓰면서 상대 선수를 방해했습니다. 이태현이 쓰러져 있는데요. 이제 남은 30초는 초당대학교도 요긴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대로 비기게 되면 저희는 인터뷰를 누굴 해야 될까요? 뭐 몇 초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태현 선수 넘어진 시간도 추가 시간이 또 더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윤기의 골키퍼. 해볼 수 있는 건 다 시도를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넘어가죠. 최병두. 지금 잘 돌아섰습니다. 다시 한번 최병두가 안으로 접고 들어가는 과정. 주심은 추가 시간은 더 주어지지 않고 경기를 그대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초당대학교와 호남대학교가 초당대학교의 제7권역 남부리그 양팀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후반전 전반전보다 훨씬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후반 초반은 조금 지루했다가 서현욱 감독이 꺼내는 카드가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가동이 됐거든요. 그렇죠. 호남대학교가 경기 잘하고 골까지 터뜨려냈는데 이후에 분위기를 좀 뺏긴 것이 초당대학교에게 동점을 허용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떨어졌던 호남대학교 분위기를 잘 자신들의 것으로 가져온 초당대학교 승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주전 5명 부상당했고요. 그렇습니다. 원정이었고 강팀 상대로 했는데 정수훈까지 빠졌고요. 그렇죠. 이 정도면 뭐 만족해야죠. 비겼습니다만 초당대학교는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게 됐고 호남대학교는 비긴 것이 너무나 아쉬운 오늘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끝나고 어느 선수 어느 감독을 인터뷰를 해볼지는 저희가 조금 더 결정을 해봐야겠군요. 하이라이트 한번 보신 후에 잠시 인터뷰 장면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